갈비탕 먹고 싶다. 이 근처에는 갈비탕을 파는 곳이 없어요. 갈비탕하고 비슷한 불난로 맛집이 있어요. 나 닭발 먹고 싶다. 나 닭발이 제일 좋은데. 갈비탕과 불난로가 비슷한 음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TF, IDF 개념을 알아보고 계산까지 해봤습니다. TF, IDF 시각화는 TSN이 차원축소 갈비탕하고 비슷한 게 불난로. 안녕하세요. 이종렬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신 것과 같이 AI는 어떻게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짧은 대화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챗GPT가 더 발전되고 이것이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과의 가상 대화입니다. 불난로는 갈비탕과 비슷한 필리핀 음식인데요. 불난로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비탕과 불난로를 먹어보지도 못한 이 로봇은 비슷한 음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럼 먼저 오픈 AI에서 만든 챗GPT와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에게 갈비탕과 비슷한 필리핀 음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챗GPT입니다. 챗GPT는 음성 채팅 기능이 있는데요. 이 음성 채팅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비탕과 비슷한 필리핀 음식을 알려줘. 사진과 먹을 수 있는 것도 같이 알려줘. 필리핀의 갈비탕과 비슷한 음식은 불난로입니다. 이 음식은 맑은 국물에 소뼈와 골수가 들어가 있으며 옥수수, 감자, 양배추, 파 등이 함께 들어갑니다. 불난로는 따뜻한 국물과 함께 밥을 곁들여 먹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음성 채팅 기능을 이용해서 대화하듯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채팅 기능을 종료하면은 화면상에 그 대화 내용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대답을 정말 잘해줍니다. 대단합니다. 다음은 제미나이에게 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미나이는 마이크 아이콘을 이용해서 받아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갈비탕과 비슷한 필리핀 음식을 알려줘. 사진과 먹을 수 있는 것도 같이 알려줘. 이렇게 받아쓰기를 하고 대화 보내기를 클릭하면 답변이 나옵니다. 답변 내용에 보니까 역시 구글답게 유튜브 연결하는 링크가 이렇게 같이 나오고 뭐 부가 설명들이 계속 같이 나옵니다. 불난로 관련한 유튜브 영상이 되게 많이 있네요. 그리고 구글도 이 스피커 버튼을 이용을 해서 답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갈비탕과 비슷한 필리핀 음식으로는 불난로, 뷸레일로가 있습니다. 불난로는 소고기, 채소, 뼈와 함께 끓여 만든 깊고 진한 국물 요리입니다. 특히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유튜브 링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고기 요리 중에 필리핀 대표적인 요리가 불난로라고 있거든요. 답변 내용에 유튜브 링크가 있어서 유튜브 영상을 바로 볼 수가 있고요. 챗GPT하고 조금 다른 대답이긴 하지만 제미나이도 역시나 대단합니다. 이렇게 챗GPT 그리고 제미나이와 필리핀 음식에 대한 대화를 해봤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는 잘못된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훌륭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0과 1만을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챗GPT와 제미나이는 갈비탕과 불난로가 비슷한 음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음 세 문장으로 AI 이해하기 첫 걸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문자들이 나와서 놀라셨나요? 안 놀랐어요? 네. 이 세 문장은 설명을 위해 번역기로 번역한 러시아어입니다. 이전 대화에서 첫 질문이 갈비탕과 비슷한 필리핀 음식을 물어본 것이었는데요. 이 세 문장에서 비슷한 문장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처음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AI와 러시아어를 모르는 여러분은 같은 입장이 되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상대적으로 비슷한 두 문장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문장이요. 네, 세 문장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상대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같은 모양의 단어가 더 많기 때문이죠. 같은 모양의 단어를 보시면 K로 시작되는 이 단어가 세 문장에 각각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C로 시작되는 이 두 단어가 처음 두 문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세 단어 중에 두 단어가 같고 마지막 문장과는 한 단어만 같아서 처음 두 문장이 더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세 문장은 예시로 만든 갈비탕, 삼계탕, 김치를 설명하는 짧은 문장입니다.
문장입니다. 한국어 문장은 이렇습니다. 너무 짧게 줄여서 설명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언어의 문자나 단어의 뜻을 몰라도 모양만으로 비슷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단어가 전체 설명에서 얼마나 자주 나오는가입니다. 세 번째는 설명들을 서로 비교합니다. 먼저 한국의 쇠고기국입니다라는 설명을 보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는 새 음식에서 모두 등장합니다. 그래서 새 음식을 구별하는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쇠고기는 이 음식에서만 등장합니다. 이 음식이 다른 두 음식과 구별되는 특징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다만 그 특징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글 단어를 보고 그 특징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러시아어 단어를 보면 이게 뭔지 모르죠. 마지막으로 국은 두 설명에서 공통으로 등장합니다. 이 두 음식이 국이라는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국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수준의 수학을 사용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사용한 비슷한 음식을 찾는 방법은 첫째,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둘째, 단어가 전체 설명에서 얼마나 자주 나오는가. 셋째, 서로 얼마나 비슷한가입니다. 이 방법은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숫자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는 단어가 나오는 횟수로, 단어가 전체 설명에서 얼마나 자주 나오는가는 단어가 나오는 비율로, 서로 얼마나 비슷한가는 숫자의 차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횟수, 비율, 차이는 모두 숫자입니다. 질문 있는데요. 네. 첫 번째 횟수랑 두 번째 비율이 같은 의미 아닌가요? 첫 번째 횟수는 그 해당되는 문장에서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이고요. 두 번째 단어가 나오는 비율은 여기 보면은 설명이 단어가 전체 설명에서 얼마나 자주 나오는가. 여기에서 횟수 비율 차이는 숫자 계산해서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명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가 나오는 횟수는 짧게 단어 빈도라고 하고 영어로는 term frequency, TF라고 합니다. 단어가 나오는 비율은 짧게 문서 빈도라고 하고 영어로는 document frequency, DF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 예시의 문장에서 한국의처럼 문서 빈도가 높으면 중요도가 낮아서 역수를 사용해 빈도, Inverse Document Frequency, IDF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숫자의 차이는 유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음식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설명한 방법은 TF, IDF 유사도라고 하는 방법이죠. 그럼 이제 TF, IDF 유사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갈비탕을 설명하는 문장에 TF, IDF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언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것으로 가정해서 단어는 띄어쓰기 단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단어는 한국의 쇠고기국입니다. 이렇게 총 세 단어가 있고요. 먼저 TF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한 번 나왔고요. 쇠고기도 한 번, 국입니다도 한 번입니다. 아주 긴 설명의 경우에는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올 것이고요.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나올수록 더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DF입니다. DF는 전체 문장에서 전체 문장이 총 3문장이고요. 갈비탕에 대한 설명, 삼계탕에 대한 설명, 김치에 대한 설명 이렇게 총 3문장이고요. 한국의는 갈비탕, 삼계탕, 김치에 3번 모두 나와서 3분의 3입니다. 3문장 중에 3개의 설명 중에 3번 다 나왔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쇠고기는 총 3개의 설명 중에서 한 번만 나왔어요. 그리고 국입니다는 3개의 설명 중에서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DF의 숫자는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역수를 사용한다고 했죠. DF를 IDF로 바꾸면 3분의 3은 역수를 취해도 똑같이 3분의 3이어서 1이고요. 그 다음에 쇠고기는 역수를 취하면 1분의 3 이렇게 해서 3이 됩니다. 그리고 국입니다는 2분의 3이 돼서 1.5가 되죠. 이렇게 갈비탕을 설명하는 TF, IDF는 1, 3, 1.5입니다. 그리고 삼계탕과 김치를 설명하는 TF, IDF는 이렇습니다. 공백은 0입니다. 그래서 갈비탕의 TF, IDF는 1, 3, 1.5, 0000이 되고요. 삼계탕의 TF, IDF는 1, 0, 1.5, 3, 000. 김치는 1, 000, 333이
됩니다. 이렇게 새 음식을 설명하는 한국어 문장에 해당되는 TF, IDF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TF, IDF 문장이 아직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러시아어 문장도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갈비탕을 이해할 때 한국인은 한국어로 이해하고 러시아인은 러시아어로 이해하듯이 TF, IDF 언어로 이해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어 설명을 TF, IDF 언어로 번역까지는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 음식들이 얼마나 비슷한지 또는 다른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어입니다. 갈비탕과 삼계탕은 총 4단어 중에 한국의와 국입니다. 이렇게 두 단어가 같고요. 쇠고기, 닭고기 이렇게 두 단어가 다릅니다. 그 다음 갈비탕과 김치는 한국의가 같고요. 소고기, 국입니다. 야채로 만든 반찬입니다. 이렇게 5단어가 다릅니다. 다음은 TF, IDF 언어입니다. 갈비탕과 삼계탕은 TF, IDF 언어에서 첫 번째 숫자는 1, 1로 같고요. 그래서 그 차이는 0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3, 0이 돼서 그 차이가 3이고요. 그 다음은 1.5, 1.5 같아서 0. 다음은 0, 3으로 차이가 3. 그 다음에 뒤에 3개는 다 0이어서 0, 0, 0이 됩니다. 그래서 요 차이는 3이 2개 있어서 요 차이는 6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갈비탕과 김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 1로 같아서 0이고요. 그 다음은 3, 0 해서 3만큼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1.5, 0 그래서 1.5만큼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0, 0, 0이어서 0이고요. 그 다음 3개는 0, 0, 0, 3, 3, 3으로 3씩 3번 차이 납니다. 그래서 3이 4개, 1.5가 1개. 그래서 13.5만큼 차이가 납니다. TF, IDF는 이렇게 다른 정도 또는 비슷한 정도를 숫자로 계산이 가능하고 이것을 TF, IDF 유사도 계산이라고 합니다.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용한 유사도 계산 방법은 두 TF, IDF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맨하탄 디스턴스 또는 L1 디스턴스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라고 불리는 L2 디스턴스 그리고 얼마나 같은 방향인지를 계산하는 코사인 유사도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TF, IDF 개념을 알아보고 계산까지 해봤습니다. 다음은 파이썬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음식 데이터는 앞에서 수작업으로 계산한 것과 같은 갈비탕, 삼계탕, 김치와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계산을 위해서 심플 TF, IDF 벡터라이저를 정의를 했는데요. 이 벡터라이저는 사이킨런의 TF, IDF 벡터라이저를 설명을 위해서 단순화한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는 fit transform, fit transform 이렇게 세 개의 함수를 가지고 있고요. fit transform은 fit과 transform을 순차적으로 호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fit 함수에서는 해당되는 설명을 공백으로 구분을 해서 워드를 수집하고요. 그리고 그 수집한 워드에 대해서 각 설명을 순회하면서 그 설명 안에 그 단어가 들어있는지를 세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IDF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IDF 계산은 전체 문서의 개수를 그 단어가 들어있는 문서의 개수로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IDF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트랜스폼 함수에서 앞에서 수집한 보캐브러리를 이용해서 각 문서에 들어있는 단어의 개수를 세고 이게 TF죠. 그리고 앞에 fit에서 계산한 IDF를 가져와서 TF, IDF를 계산하고 그 계산된 TF, IDF의 벡터를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심플 TF, IDF 벡터라이저를 이용해서 TF, IDF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TF, IDF 계산하는 방식은 해당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해 주고요. 그 코퍼스를 파라메타로 해서 fit 트랜스폼을 실행을 해주면 TF, IDF 벡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당되는 지금 단어 목록을 가져오고 그 단어 목록을 가져와서 TF, IDF 매트릭스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작업으로 계산한 TF, IDF 계산이 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 계산된 숫자는 앞에서 보신 이 TF, IDF 값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TF, IDF 유사도 계산입니다. TF, IDF 유사도 계산은 지금 갈비탕과 삼계탕의 유사도, 그 다음에 갈비탕과 김치의 유사도를 계산했습니다. 각각의
계산하는 방식은 갈비탕의 TF-IDF 값과 삼계탕의 TF-IDF 값의 차이를 계산해서 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산이 됐고요. ABS는 절대값, 그다음에 sum은 합하는 함수입니다. 마찬가지로 갈비탕과 김치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했고요. 인덱스 0에 해당하는 갈비탕과 인덱스 2에 해당되는 김치 차이를 각각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수작업으로 계산한 것과 동일한 6과 13.5가 나오죠. 이렇게 6과 13.5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구현한 심플 TF-IDF 벡터라이저는 수작업으로 계산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이 되도록 TF-IDF가 구현이 되어 있고요. 유사도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그 차이값을 계산하고 그 각각의 값을 다 합하는 방식으로 해서 동일한 값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scikit-learn의 TF-IDF 벡터라이저를 사용해서 TF-IDF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scikit-learn의 TF-IDF 벡터라이저를 임포트 해주고요. 벡터라이저 객체 초기화하고 트랜스폼을 해주면은 scikit-learn의 TF-IDF 벡터라이저를 이용해서 TF-IDF 매트릭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 생성된 매트릭스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기존에 수작업으로 했던 TF-IDF 값과는 다른 값이 나오는데요. 이 값이 왜 다른 값이 나오는지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온 TF-IDF 값을 이용해서 TF-IDF 유사도를 계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scikit-learn에 있는 맨하탄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1.44와 3.0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TF-IDF 유사도를 기존에 수작업으로 계산했던 값은 6과 13.5가 나오고요. scikit-learn을 이용해서 유사도 계산을 해보면 1.44와 3.01로 세부적인 방식의 차이 때문에 약간 다른 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지만 갈비탕과 비슷한 음식이 김치보다는 삼계탕이 좀 더 비슷한 것으로 나옵니다. 다음은 scikit-learn의 TF-IDF 벡터라이저에서 계산한 TF-IDF 값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TF-IDF는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대단히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살펴볼 게 이 노음하고 스무스 IDF인데요. 노음은 계산된 TF-IDF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하는 것이고 정규화하는 값은 L1 정규화와 L2 정규화가 있는데요. 기본값은 L2 정규화입니다. 그리고 스무스 IDF가 있는데 스무스 IDF는 출력값이 기본값입니다. 스무스 IDF에 대해서는 아래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코드에서는 이 벡터라이저를 초기화할 때 노멀라이저는 기본적으로 두 번 다 논으로 했고요. 첫 번째는 스무스 IDF를 default in true, 두 번째는 스무스 IDF를 사용하지 않는 false로 해서 두 개를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이 스무스 IDF를 한 경우에는 갈비탕이 1.29, 1.65, 1.0이고요. 스무스 IDF를 안 한 경우에는 갈비탕의 TF-IDF 값이 1.41, 1.21, 1.0입니다. 그래서 스무스 IDF를 한 경우에 이 값의 차이가 좀 더 적은 걸 볼 수 있죠. 이 계산식은 기존에 수작업으로 하던 방식의 IDF 값은 3.0, 1.5, 1.6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값이 있었는데요. 스무스 IDF 값이 있었는데요. scikit-learn에서는 해당되는 IDF의 로그 값을 취하고 그 값에 대해서 1을 더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문서의 개수와 그 DF 값에 각각 1을 더해서 계산한 스무스 IDF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이런 식으로 2.1, 1.41, 1.0 스무스 IDF를 안 하는 경우에는 2.1, 1.41, 1.0 스무스 IDF를 한 경우에는 1.69, 1.29, 1.0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단순 계산한 TF-IDF와 scikit-learn의 TF-IDF 벡터라이저의 계산을 비교해 봤습니다. 다음은 좀 더 복잡한 TF-IDF 파이썬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는 위키 문서에서 한국 음식과 필리핀 음식 문서를 수집을 했고요. 수집할 때 사용한 패키지는 위키피디아 API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했습니다. 음식은 갈비탕을 포함한 한국 음식 5가지, 블랄로를 포함한 필리핀 음식 5가지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 음식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갈비탕은 총 1999자, 가장 긴 게 김치인데요. 김치는 3만 1000자 이렇게 해서 총 7만 6천 자의 데이터가 수집이 됐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한국 위키에는 필리핀 음식 설명이 없는 것들이 있어서 영어 위키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이 내용을 이용을 해서 사이킨런의 TF IDF 벡터라이저를 이용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출력한 여기에 보시면 지금 단어의 개수를 지금 이게 get picture names out이 단어 목록을 쭉 가져온 것이고요. 이 단어의 개수는 총 2854개의 단어가 있고요. 그 단어 중에 일부를 보시면 각 설명별로 15개의 TF IDF 값을 지금 출력을 했는데요. 대부분 0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뭔지 잘 모르는 단어들이 많고, 눈에 보이는 garlic이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네요. 마늘. 이렇게 해서 이 TF IDF를 보시면 총 10가지 음식에 대해서 TF IDF 값이 2854개, 단어의 숫자인 2854개만큼의 TF IDF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TF IDF 값을 사이킨런에 있는 맨하탄 디스턴스를 이용을 해서 유사도 계산을 해보면 갈비탕과의 거리가 쭉 계산이 됐는데요. 그 중에 가장 작은 게 불랄로가 가장 작은 719.93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작은 게 티놀라, 그리고 삼계탕, 이런 순서로 거리가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TF IDF 시각화를 해보겠습니다. TF IDF 시각화는 TSNE 차원 축소 알고리즘을 이용했고요. 2854차원의 값을 2차원으로 축소를 했고요. 2차원으로 축소한 값은 갈비탕은 5.57 마이너스 22.69 이런 식으로 2차원으로 차원 축소가 됐습니다. 차원 축소된 데이터를 매플롯립 스캐터 그래프를 이용해서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갈비탕이 여기 있고요. 갈비탕하고 비슷한 게 불랄로, 티놀라 이런 것들이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김치, 빤싯 이런 게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푸토도 그렇고. 다음은 TF IDF 계산을 L2 노멀라이즈 하고 스무스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노멀라이즈를 했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숫자들로 TF IDF 값들이 계산이 됐고요. 노멀라이즈에 스무싱을 한 TF IDF 값을 코사인 유사도 계산했더니 이 경우에는 갈비탕과 가장 비슷한 음식이 삼계탕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불랄로가 그 다음으로 비슷한 음식,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TSNE 차원 축소를 하고 시각화를 해보면 갈비탕이 있고요, 삼계탕이 있고, 이전 맨하탄 디스턴스에서는 김치가 상당히 갈비탕하고 먼 걸로 나왔었는데요. 여기에서는 갈비탕하고 김치가 상당히 비슷한 걸로 나오네요. 최종적으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AI가 언어를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인 TF IDF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TF IDF는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고 분류할 수 있는 계산 효율이 좋은 알고리즘입니다. 하지만 단어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성능이 좋은 워드 임베딩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앞으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한몫 누나같이 다 좋아요. 나는 내 선택이 있어. 펩시랑 콜은 비슷한 거 아니가? 진짜 차이 못 때문에 아니요 다르세요. 아빠만 비슷하다고 하세요. 나는 펩시와 컵들을 다 모두 좋아해. 모두 다르지만 입맛에 딱 맞게 차가운 거 마시고 기분 전환해. 에너지 넘쳐 like